안녕하세요. 정교동 김박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신없이 시간이 가고 있죠. 정신없이 시간이 가다 보니 벌써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봄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전거 언제 타? 킥보드 언제 타? 축구 언제 해? 봄에 이렇게 해서 밀어놓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기다리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알러지성 비염 있으신 분들 봄 오면 좀 골치 아프시죠. 벌써 조금씩 느낌이 오시고 계실 거예요. 코가 좀 막히나? 환절기가 되면서 불편한가? 이런 얘기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알러지성 비염에 대해서 지압해주면 좋은 혈자리에 대해서, 그리고 도대체 여기 침을 맞으면 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러지성 비염에 어디를 누르면 좋은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사실은 이제 지압하는 위치들이 전부 다 혈자리예요. 혈자리고, 혈자리에는 침이 들어가는 게 자극량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엄청 아프게 효율적으로 자극하는 거에는 침이 좋지만, 손이나 아니면 볼펜 끝이나 지압봉 같은 걸로 누르는 걸로도 어느 정도 일정한 효과가 있으니까 하나씩 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하는 곳은 상성혈이라는 곳입니다. 상성. 위에 있는 별이야. 그래서 상성이라 그러는 건데, 구분은 되게 단순하게 써 있어요. 전발제의 가운데라고 써 있는데, 전발제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전발제가 머리를 딱 까면 나오는 이 선이 있어요. 그죠? 그 선의 가운데 지점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마와 머리통이 만나는 그 지점이 전발제 부지점이에요. 그래서 그 지점이 얼굴을 딱 반으로 갈라서 딱 올라가는 지점. 이 부분이 상성혈이라는 곳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두통도 효과가 있고, 코가 막힌 것들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콧물이 줄어드는 효과, 그리고 코에 부은 게 가라앉는 효과, 그게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인당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당혈은 간단해요. 눈썹의 사이. 이 부분을 눌러주면 상성혈과 같은 효과예요. 같은 효과인데 조금 더 자극량이 높은 곳입니다. 이 부분이 코 쪽으로 직접적으로 자극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인당혈을 눌러놓는 것도 좋고요. 가운데로 쭉 더 내려오면 무슨 혈자리가 있냐면 승장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승장혈. 승장혈은 아랫입술 그리고 턱 끝의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중간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을 거예요. 승장혈은 비염에도 좋고요. 사실은 얼굴에 붓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부분은 영향혈입니다. 영양이 아니에요. 영향혈이고, 이 부분은 외영향, 내영향, 그래서 안쪽의 혈자리와 바깥쪽의 혈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바깥쪽의 혈자리만 할 겁니다. 내영향은 코 안쪽이라서 코를 파는 것처럼 돼서 안 돼요. 자, 이 외영향혈은 콧망울이라 그래서 코의 볼록한 부분에 바로 바깥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부분 눌러보면 자극이 오실 건데, 이게 향자가 들어가는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 막히면 쓰는 게 아니라 냄새를 못 맡아요. 코가 막혀서 얼굴 쪽이 아파요 할 때도 씁니다. 이 외 영향은 침을 놓을 때는 실질적으로 부비동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얼굴 안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외 영향혈을 통해서 부비동으로 침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비동염이 있는 경우에도 많이 사용하는 혈자리고, 이 정도 눌러서 효과가 없는데요 그러면 자극이 낮은 거니까 조금 더 세게 누르시면 되고요. 세게 눌러도 안 되는데요 그러시면 뭐예요? 한의원에 와서 침을 맞으시면 됩니다. 원장님, 근데 혈자리를 자극했을 때 코가 뚫리는 원리가 뭐예요? 침 치료를 하면 예전에는 그냥 경험적으로 사실은 알았던 거예요. 야, 여기 놓으니까 뚫려. 여기 넣으니까 좋아. 그랬던 건데,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연구를 하니까 알러지성 비염이라는 거는 알레르기 자극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면역이 자꾸 과민하게 반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인터류킨이라든가 뭐 IgE니 뭐 TNF 알파니 이런 것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코를 막 붓게 해요. 코를 붓게 하면 쉽게 말하면 코 점막이 이제 부어오르면서 이만했던 공간이 이렇게 좁아집니다. 근데 침을 놓으면 아까 말했던 TNF-알파, 인터류킨 뭐 이런 애들이 분비가 감소돼요. 감소하게 되면서 코 점막이 빨갛게 부어있던 것들이 가라앉고, 그리고 코 점막에서 분비물이 늘어나는 거, 우리 콧물 있죠. 콧물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점막이 막혀있던 것들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비강의 공간이 넓어지고 호흡이 좀 더 편해지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원장님, 비염이 있을 때 식염수를 이용해도 좋다던데 맞는 말인가요? 낮은 등급이지만 효과가 있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셔도 돼요. 우리 저거 아시죠? 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코 왕 나오잖아요. 효과는 있대요. 사실은 왜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른대요, 아직은. 근데 아마 아까 말했던 그런 이렇게 자극을 하는 물질들이 코에서 분비되는 것들을 좀 워싱 시켜주는 효과 때문에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는 건 있고요. 그래서 애든 어린이든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조심할 게 뭐냐면, 애기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약을 주기 싫으니까
애들은 이관이랑 코가 일자로 이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와 부어주면 이관에 들어가서 중이염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애기들, 우리 한 만 5세 미만의 애기들은 그 중이염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정도는 인지하시면 되고요. 성인들은 하시는 게 너무 고통스럽지 않으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비염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나 좀 생활 습관 같은 것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레르기를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쓰시고 밖에 잘 활동 안 하고 조심하는 게 제일 좋고요. 사실은 우리가 꽃가루만 있는 게 아니라 알러지 비염이 상시 있으신 분들은 뭐가 있냐? 털도 있고요. 비듬도 있고요. 진드기도 있어요. 이런 거는 결국 뭐예요? 청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침구류라든가 아니면 실내 환경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환기 자주 시켜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일광 소독, 그러니까 널어놓는 거 말하죠. 널어놓는 게 어려운 뭐예요? 세탁하고 건조 잘 시키고 이런 식으로 시켜주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면역력을 높이면 도움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항원항체 반응이라 그래서 원인 물질이 명확하게 있는 경우에는 면역을 막 높인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잘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그냥 조심하는 게 일단은 제일 좋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만성 비염이랑 알레르기 비염이랑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염이란 단어만 놓고 보면 코가 막혀요, 콧물이 나요, 혹은 기침을 해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알레르기 비염은 구분 짓는 게 특정적입니다. 하나는 양측성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한쪽 코만 막힌 데요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양측성으로 붓는 경우가 있고요. 간지러움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뭐 인터류킨이니 IgE니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되면 간지러움이 생겨요. 붓고요. 그래서 붓는 증상, 간지러운 증상이 같이 섞여 있고 양측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알레르기 비염일 가능성이 더 높고요. 아무 때나 그래요. 늘상 그래요. 저는 한쪽만 막히는데요. 간지러운 건 없는데요라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비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치료는 아까 가르쳐드린 대로 상상열이니 뭐 다 이런데 그냥 치료 똑같이 해요. 왜냐면은 얘들이 부은 것들을 가라앉히는 효과는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치료는 하는데 일단은 두 개는 엄밀히 다릅니다. 비염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한 번 정도는 오셔서 물어보는 질환이에요. 그만큼 앓고 있는 사람도 많고 잘 낫지도 않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비염을 치료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항히스타민제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졸림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침 치료나 우리가 소청룡탄 같은 쪽의 한약들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졸림 증상도 없고 항히스타민제면으로 반응을 안 할 때에는 병행해서 사용해도 안전하기 때문에 한의 쪽 치료 기관을 찾아서 진료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많이 피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 가르쳐드렸던 비강세척법도 쓸 수 있으면 사용을 하시고요. 혈자리들 눌러주시면서 관리 잘하면서 봄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